오늘 장에서 안타깝게 매매 타이밍을 놓치셨던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죠. 손실은 확 줄여드리고 수익은 확 올려드리는 그 골든타임을 저희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잡아라 골든타임의 서현진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할 든든한 파트너를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골든타임의 남자, 금맥을 캐는 노다지 같은 남자 손용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용입니다. 오늘 절기상 우수인데요. 다시 네. 한파가 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좀 이제는 따뜻해질 때도 된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봄에 지금 겨울에 그런 또 기세에 봄이 못 이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운 것 같고 길거리에는 또 아직 눈이 곳곳에도 보여서 아직은 봄이라고 좀 실감이 나진 않지만 네. 그래도 또 절기는 무시 못하잖아요. 자, 우수를 맞아서 봄의 기운 만끽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든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기 전에 장흐름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장흐름 보시면요. 네, 코스피의 경우에는 3,106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약보합거선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네, 코스닥의 경우에는 970선 지나고 있습니다. 971.84 지나고 있는데요. 요즘에 대표님 그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 박스권 내에서 좀 안 좋게 말하면 지루할 수 있지만 또 긍정적으로 말하면 사실 연말에 막 랠리 오고 그랬을 때 거품론 같은 게 많이 일었어서 참 많은 분들이 이게 언제 무너질까 좀 걱정을 했는데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네.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그 조정이 급등은 반갑지만 또 급락은 너무나도 가슴을 졸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등에 의한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비교적 그 조정이 좀 서서히 좀 적응 시간을 주면서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나 대표님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분들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리고 요즘에 또 설 연휴 전후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혹시 대표님 비트코인 혹시 투자해 보셨어요? 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전에 한번 사볼까 하다가 네, 너무 사는 게 그때 네. 당시 좀 어려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예, 지금도 그랬지만 그 초창기에도 상당히 하이 리스크다 네, 이런 네, 네.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참 쉽지 않았었는데 그야말로 뭐 날개를 단 수준을 넘어서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4천만 원 돌파했다고 한지 엊그제 같은데 그새 또 5천만 원 돌파. 뭐 그 이상을 내다보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네, 참 비트코인의 그 발전과 상승의 끝은 어디일지 참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또 테슬라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도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겠다 네. 이렇게 밝히면서 이제는 비트코인이 뭔가 미래의 화폐가 아닌 그야말로 우리 정말 생활 속으로 들어올 날이 머지 않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앞으로 비트코인의 전망도 또 증시 흐름 못지않게 좀 재미있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골든타임 본격적인 종목 분석 속으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손 대표님이 준비하셨죠? 네, 오늘의 골든타임 종목으로는 삼성화재를 준비했습니다. 삼성화재 대표적인 또 보험사라고 예, 할 수 보험주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도 간단하게 기업 설명을 해드린다면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삼성 계열 손해보험사로 손해보험업과 제3보험업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시총은 약 한 8조 1천억 대이며 상장 주식수는 4,700만 주, 최대 주주 지분이 약 45%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네, 참 묵직한 숫자만 들었을 때는 상당히 네, 묵직한 종목의 느낌이 실제로도 나네요. 묵직합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다면 오늘 삼성화재를 첫 번째 종목으로 픽해준 그런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네. 지금 고점을 기록한 후에 네.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네.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노릴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네네네,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재무치, 이전에 네. 재무치를 한번 보실게요. 네, 재무추이 삼성화재 재무추이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년 이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20년도 3분기 영업이익 역시 전년 대비 11%가 증가했고요. 네. 당기순이익은 8.4% 견고한 성장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선 보험 수익 증가율 및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타사에 비해 견실한 편이어서 투자 고려에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매출도 안정적으로 쌓아가고 있고 지금 2021년과 2022년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면 2019년에 비해서도 상당히 그 성장세가 예상이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일조 클럽의 그런 명예를 유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그런 또 보험 회사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추이도 주목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삼성화재를 제가 잠깐 차트를 살펴보니까요. 네. 이전에 지금 저점 매수 구간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2019년 3월에는 와, 이 주가가 31만 2천 원까지 갔던 전력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거의 2배에 가까운 그런 또 끼를 보였던 종목인데 네. 지금 이렇게 하향세를 그리면서 16만 9천 원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2021년으로 다시 차트를 당겨서 보면 작년 연말 2020년 11월경에 또 20만 원대에 넘어섰다가 다시 조정받으면서 반등하려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나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나 지금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네, 이런 좀 그렇습니다. 골든타임을 손 대표님께서 잡아주신 것 같은데요. 네. 자, 골든타임 잡으러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화재 차트로 넘어갈게요. 네, 차트를 보시면 작년 대폭락장인 3월 연 저점 13만 7,500원을 기록한 후 연 고점인 11월 21만 2천 원을 기록했는데요. 네. 오늘 16만 원 이제 후반까지 밀리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하락 이유를 보자면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따른 사태 해결이 삼성화재 주가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면서 사고율이 줄어들면서 네. 영업이익은 늘었는데 백신 공급에 따른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 사고가 증가하면서 보험 지급액이 늘어나면 영업이익이 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의 테마를 또 삼성화재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또 네.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면도 그렇습니다. 있군요. 그럼 여기서 네. 어떻게 대응할까라고 한다면 네. 추가 조정 시 네. 15만 원을 손절가로 잡고 네. 16만 원에서 17만 원 구간대에 중기적 관점으로 저가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조정 시 15만 원 손절 잡으시고 16만 원 선에서 17만 원 사이에 중기적으로 보시고 사실 이런 보험 종목들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왔다 갔다 이런 추이보다는 조금 중기 혹은 장기적인 그렇습니다. 면에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중기적 관점에서 보시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제 1차 목표가는 네. 18만 원에서 19만 원, 네. 또 연말까지 한 네. 20만 원 이상을 목표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차 목표가는 18만 원에서 19만 원, 2차 목표가는 연말까지 해서 20만 원 정도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긴 흐름으로 보는 종목도 포트에 좀 끼워 넣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 단기적으로 소위 말해서 단타라고 불리는데 그런 단타로 인한 수익도 참 또 재밌기도 하고 또 행복을 실현하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굵직굵직하게 주식을 운용해보는 것도 또 투자의 또 다른 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손 대표님의 첫 번째 픽 삼성화재 함께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골든타임 찾아갈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을 특징주로 준비했는데요. 네. 오늘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세원이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세원이요. 네, 혹시 요즘에 자동차 관련 또 이슈가 정말 핫했는데 네. 그 테마랑도 좀 연결해 볼 수 네, 있을까요? 계속 이어집니다. 네, 계속된다. 자동차 네, 테마는 네. 끝나지가 않죠. 네, 왜 올랐는지 알아보고 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자면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루시드가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국내 파트너인 세원이 부각되면서 급등세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루시드와 헤더 콘덴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우선 세원이라는 회사를 살펴보면 1992년에 설립하고 2017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이며 자동차용 공조장치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시총은 약 1,700억, 상장 주식수는 2,800만 주, 최대 주주 지분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유통 가능 시총은 약 1,300억, 유통 가능 주식수는 2,200만 주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분석을 드리긴 했었고요. 연말부터 연초까지 사실 자동차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드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 분석가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는 하루 이틀 안에 꺼질 테마가 아니다. 그렇죠. 좀 장기적으로 봐도 좋다는 또 그런 분석이 우세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 대표주가 가고 또 그다음 후속주가 가고 그런 순환매가 계속 돌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세원도 그런 순환매 가운데에서 바톤을 좀 이어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럼 네. 재무추이를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네, 세원 네네. 재무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원 화면으로 넘겨주시죠. 재무추이 볼게요. 네, 재무추이를 보시면 매년 흑자를 기록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이 성장한 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원은 이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공조 시스템 부품을 다변화한 성장과 친환경차 성장 수혜가 예상되는 네. 기업입니다. 2018년 대비 19년도의 성장세도 좀 주목할 만했고 지금 2020년에도 계속 그 실적을 다지고 있는, 안정적으로 실적을 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세원 종목인데요. 이제 세원의 골든타임 잡으러 네, 떠나보겠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세원 차트 일봉 차트를 보시면 네. 작년 3월 최저점이 1,230원을 기록한 후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이슈와 친환경 자동차 관련주로 급등세를 보이다 다시 상승세를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또 올해 들어서는 기아의 애플 자동차 이슈로 인해서 네. 또 상승을 하였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루시드의 상장 추진 소식에 부각이 되어 급등을 하였는데요. 네. 종가 기준 주요 지수는 7,000원에서 7,100원 구간으로 익절선을 주가 상승 시 올려서 잡고 대응하길 권고드리며 오늘 상한가가 풀리지 않을 시 내일 1차 8,600원을 목표로 2차 9,000원에서 11,000원을 목표로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지지선을 7,000원에서 7,100원으로 보셨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가를 약 9,000원에서 11,000원 이렇게 네, 본다고 1차는 하시면 8,600원. 네, 1차는 네, 8,600원. 2차는 9,000원에서 11,000원 네, 목표로 2차는 하시고 네. 네, 이제 익절가는 이제 주가가 상승 시는 올려서 네. 잡으시길 권고드립니다. 네, 지금 세원의 경우에는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지만 작년에 기록했던 고점에는 아직은 다다르지 못한 모습을 네,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어서 또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분석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제2의 테슬라가 될 수도 있는 또 그 파트너사로 꼽히고 있는 세원 종목 두 번째 골든타임 찾아봤고요. 자, 그 다음번에는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제가 준비했는데요. 오늘 비록 좀 날씨가 많이 춥지만 햇빛은 여전히 쨍쨍합니다. 자, 봄에도 앞으로 다가올 여름에는 그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이것에 또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양광 에너지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OCI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의 경우에는 또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종목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태양광 중에서도 그 솔라셀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폴리실리콘에 또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OCI 그동안 태양광 업계가 어려웠을 때는 적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실 우려를 낳았던 것도 사실인데 그린 뉴딜 또 미국발 태양광 호재와 더불어서 기지개를 펴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OCI의 경우에는요. 역시 방금 미국 말씀드렸는데 미국과 또 연관이 있습니다. 관련된 호재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가겠다. 무조건 물러서진 않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좀 현실화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정부가 중국 신장 위구르족의 인권 탄압을 문제 삼으면서 그 일대에 있는 미국의 중신장 지역의 폴리실리콘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일종의 제재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좀 풀이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폴리실리콘의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자, 중국 본토에 자리 잡고 있지 않더라도 그 중국 관련 자본이 들어와 있다거나 그런 관련성을 따졌을 때 그야말로 중국과 관련된 것이냐 또 비중국이냐로 나뉘지만 중국과 관련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국 관련된 부분이 미국에서 제재를 받았을 때 그 소수의 비중국권 업체들이 좀 호황을
호재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OCI가 바로 거기에 속합니다. 전 세계에서 비중국계 폴리실리콘 회사는 OCI를 포함 총 3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희소성을 더불어서 OCI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사실 그동안 태양광 업황이 어렵다 했던 이유는요. 폴리실리콘의 가격에 또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 수익성에 대한 확보가 급선무였습니다. 그런데 OCI에서는요. 중국 업체에 못지않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원가 절감에 성공을 했다라고 풀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OCI의 경쟁력이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있던 타이밍에 이렇게 중국 관련된 제재가 미국발로 들어오면서 OCI에 대한 집중도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대표님, 사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린 뉴딜 이야기하면서 뭐 풍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뭐 재생에너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태양광 에너지가 좀 불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우리나라 또 비 오기 시작하면 엄청나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사실 국내에서는 풍력 에너지가 좀 조명을 받았던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외국에서는 또 태양광을 조금 더 우세하게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OCI라는 종목이 좀 수면 위로 떠오른 건데요. 자, 그렇다면 OCI의 그동안의 주가와 재무추이 한번 흐름 보시고 골든타임 잡으러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 재무추이 보실게요. 네, OCI 재무추이 보시면 와, 정말 어려웠었죠. 태양광 업황 그런 초기에도 아무래도 제조업이 크게 투자가 될 때는 인프라 갖추고 수익을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 잘 되나 싶었는데 다시 또 어려워졌죠. 그러면서 좀 고난의 시간을 겪었지만 앞으로 지금 2021년 추정치, 22년 추정치를 보시면은 눈에 보이시겠지만 태양광 업황에 좀 풀릴 것이다. 회복세가 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분기별로 보셔도요. 거의 2018년 4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위기라면 위기일 수 있을 것이고 좀 침체된 분위기였는데 반전이 됐죠. 자, 정확하게 2020년 8월경 그린 뉴딜 이야기가 나왔고 조 바이든 당시의 대통령 후보가 미국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조명이 되면서 동사의 실적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실적이 나타난 건 아니었겠지만 그동안의 회복세에 어떻게 보면 불쏘시개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OCI의 재무 상태도 빨간불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흐름을 함께 보셨고요. 그렇다면 주가는 어떻게 반응했을지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 6개월여간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6개월만 보셨을 때는 지금이 고점이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좀 당겨서 보시면요. 자, 이전에 2011 약 10년 전입니다만 10년 전인데 주가는 지금의 4배가 넘었었습니다. 50만 원대까지 갔던 이 2010년 11년도에 한창 태양광이 미래 먹거리로 뜰 것이다 하면서 기대감이 많이 유입이 된 거죠. 하지만 인프라 구축하고 수익을 달성하고 업황이 받쳐주기까지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실 코로나19 때 저점과 비교하면 거의 5배 넘게 주가가 오른 타이밍이지만 이전에 고점과 대비했을 때는 아직도 태양광 업황에 있어서 먹을 것이 많이 남았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OCI 투자하는 전략에 대해서 골든타임 함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아무리 지금이 이전 50만 원에 비해서 저가로 내려왔다라고는 저점으로 내려왔다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최근 비교했을 때는 좀 단기 고점 부근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12만 원, 좀 짧게는 12만 원, 11만 원, 10만 원 이렇게 분할 매수하면서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태양광이라는 업황은 하루아침에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럴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인 면에 있어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은요. 태양광이 될 것이다. 기대감이 예전에 10년 전보다는 현실성이 많이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우리 전반적인 생활면에 있어서 더 적용이 될 여지가 분명히 있는 업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 앞으로 더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021년, 2022년 추정치에서도 성장세가 예상됐듯이 그 성장세와 함께 주가가
예전의 고점의 근처로 갈 여력도 있다라는 분석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과 함께 반짝반짝 빛날 것으로 예상이 된 종목 OCI 함께 보셨고요.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든타임의 벌써 마지막 종목인데요. 제가 오늘 눈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메이크업을 하고 왔습니다. 혹시 대표님도 가끔 남자분들도 요즘에 뭐 비비도 바르시고 이렇게 그럼요. 하시잖아요. 네, 좀 당연히 해야죠. 요즘 남자분들도 관리가 네. 필요한 시대입니다. 네. 그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한국콜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원래는 화장품 업종으로 분류가 되었었지만 자, 본격적인 변신을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로서 변신을 꾀하고 있는 건데요. 자회사인 HK이노엔의 호실적이 전망되면서 이제는 한국콜마를 화장품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제약바이오주로도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될 만한 상황인데요. 자, 아직도 화장품 관련된 매출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부진하나 이 자회사의 영향으로 영업이익 면에서 좀 견고하게 다져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국콜마 재무추이 먼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 보시죠. 네, 자 보시면 그동안 2020년에 코로나 장세에서 화장품 업계 그동안 타격을 참 많이 받았는데 한국콜마 잘 버텨왔습니다. 자, 당기 순이익도 비교적 양호하게 가고 있고요. 자, 연간으로 봤을 때도 물론 2019년보다 2020년 주춤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22년 그 이전에 2019년도에 이루었던 성장세를 뛰어넘는 수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이제는 화장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자회사를 통한 제약바이오주로서의 변신 그리고 본연의 화장품 종목 역시 경기의 회복과 대중국 관련 이슈에 있어서 움직일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그동안은 좀 주춤했던 것 맞으나 앞으로 갈 여력이 좀 충분하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콜마의 경우에 제가 전에 중국 관련된 이슈로도 화장품 관련주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오늘의 주가 상승, 최근의 주가 상승은 자회사 관련된 이슈 그리고 영업 실적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또 화장품 관련돼서도 오를 여지가 남았다. 그런 재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시면서 그동안의 주가 변동 추이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골든타임 잡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한국콜마의 경우에도 이전에 한창 중국에서 K뷰티, 한류 붐일 때 2015년 한한령 일어날 전만 해도 주가가 괜찮았어요. 10만 원대 넘는 수준이었고 그 이전에 조금 더 차트를 좀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면 네, 이전에도 2015년 당시가 고점이었죠. 10만 원대를 넘었던 그 10만 원대에서 꽤 오랜 기간 머물렀었어요. 그러다가 하향세를 기록하면서 좀 화장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된 이슈와 함께 좀 부진함을 겪다가 다시 부활할 준비를 하고 있죠. 자, 단순히 화장품주였다면 이렇게 주가 반등을 바로 노리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자회사의 호재를 안고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실적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초에 제약사업 부문 콜마파마를 매각한 차익이 또 영업의 수익으로 반영이 되면서 순이익 규모가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은 정리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또 자회사로서의 이익을 받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똑똑하게 한 회사라는 분석이 가능하겠고 그 부분이 시기적으로도 주요했다. 사실 그동안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코로나19 장세를 맞아서 그야말로 붐업이 됐죠. 이런 타이밍도 잘 맞았다라는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콜마 골든타임 잡으러 다시 한번 차트로 떠나보실게요. 네, 차트 좀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2020년 저점을 계속 4만 원대에서 기록을 하다가 우상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상향이라고 하기엔 조금 반등했다라는 표현이 더 잘 맞겠네요. 지금 경기가 풀릴 것이다 이런 전망과 함께 화장품들이 한 번씩 좀 오르던 때가 있었고요. 중국 고위직이 방한한다는 소식이 있었을 때 화장품들이 한 번씩 또 양봉을 그려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단기 저점 5만 6천 원 부근에서 이루어낸 다음에 다시 조정받았다가 오늘 크게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약 5만 6천 원 밑으로 5만 5천 원 부근에서 5만 5천 원, 5만 4천 원 이 부근 그리고 또 5만 원 초반대 부근에서 분할 매수하시면서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이 자회사로 인한 호실적 또
앞으로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의 부활 등을 노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이 자회사 HK 이노엔의 호실적인 전망이 되기 때문에 단기 차익을 노리시기보다는 이 종목 또한 좀 중기적인 플랜으로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콜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자회사 관련 이슈. 제약바이오주로서의 변신 꾀하고 있다는 점이 일단은 지금 첫 번째 호재,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장품주의 부활, 중국 관련된 이슈가 잇따른 것이 두 번째와 세 번째 호재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호재에 맞게 주가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움직일 소지가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4종목 보시면서 골든타임을 열심히 잡아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나우경제TV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나가고 있죠? 네, 손 대표님도 같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신 분들 중에 3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로써 자바라 골든타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알차게, 알찌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안녕 하면서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안녕!